들어봅시다. 캐롤라이나 대 워싱턴입니다. 또 만났네요. 이 두 팀이. 예,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물론 이제 또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거고, 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이 두 팀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의, 대진에서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두 팀은 이 메트로 디비전을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팀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끝나고 보면은 2등이고 항상 이제 그런 팀이었죠. 이제 결국 이제 올해도 2위를 차지를 했고 뭐 1라운드에서 이제 아주 예,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역시나 뭐 예상대로 뉴저지를 격파를 하고 올라온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두 팀 붙을 팀이 만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의 두 팀의 대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워싱턴 이제 내일부터 7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전 8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동부 시간대 경기들은 뭐 대부분 이제 8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나 7시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편이죠.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토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땡겨진 경기가 있고요. 7월이래. 7일, 9일, 11일, 13일 이렇게 해가지고 8시, 8시, 7시, 8시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워싱턴이 홈이기 때문에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첫 두 경기 펼쳐질 예정이고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4차전과 5차전은 이틀 휴식이 있습니다. 2라운드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전과 5차전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틀 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라운드 대비 하루나 이틀 정도 일정이 길어진다라는 거. 하루 길어지는 거죠. 1라운드 대비 해가지고. 그거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결과는 2승 1패 1연장패로 캐롤라이나가 조금 우세했습니다. 뭐 사실 거의 똑같죠. 그죠? 2승 1패 1연장패 뭐 결국 2승 2패니까. 근데 이제 뭐 근소하게 이제 따져보면은 우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4일 경기는 캐롤라이나가 4대2 승리, 11월 21일 경기 워싱턴이 3대1 승리고 4월 3일 경기 캐롤라이나 3대1 승리였고 마지막 4월 11일 경기에서 워싱턴이 슈트아웃 끝에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진은 2승 1패 1연장패로 캐롤라이나가 근소하게 앞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스트림 상태가 안 좋네요. 버퍼링이 옆에 이제 켜놨는데 계속 걸리는 걸 보니까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워싱턴 상대로 캐롤라이나에서 좋았던 선수는 저비스 선수 그죠? 4경기에서 3골 2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아오 선수 3어시스트를 올렸고요. 잭슨 블레이크 선수 1라인에서 요즘에 이제 아오 선수랑 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3골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치니코프 선수는 1골 1어시스트였었고요. 뭐 정규 시즌이랑 별반 이제 페이스 자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브렌트 버스 선수가 이제 4경기에서 3어시스트 올렸고 그리고 오를로프 선수 골 2골 그리고 이제 거스티 스피어 선수가 2어시스트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시나 이제 뭐 세 개 라인을 뭐 균등하게 돌릴 수가 있는 캐롤라이나의 현재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뭐 성과 같은 부분에서도 1라인, 2라인, 3라인 뭐 균등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리는 이제 안데르센 선수도 2경기 나왔고 코체트코프 선수 2경기 나온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안데르센 선수가 1승 1연장패 2.41에 89.8 물론 이제 안데르센이 지금 이제 부상이 나오니 많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게임타임 디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습하고 이런 걸 보면은 결국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차전부터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안데르센 이렇게 이제 기록을 적어놨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오베치킨 선수 부상 때문에 한 경기 결장하긴 했습니다만은 3경기에서 2골 1어시스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딜런 스트롬 1골 2어시스트에다가 닉 다우 선수 1골 1어시스트 브랜던 디에임 선수 1골 1어시스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좀 주축 선수들이 생각보다 캐롤라이나전에서는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오베치킨은 이제 경기당 1포인트를 했는데 뭐 다른 선수들 많잖아요. 스트롬도 있고 그리고 윌슨도 있고 듀부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정규 시즌에는 캐롤라이나 상대로 힘을 많이 못 썼고요. 존 칼슨 선수가 2어시스트인데 마이너스 5 기록을 하면서 24분 뭐 뛰었긴 했는데 산딘 선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뭐 이제 좀 처참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맷 로이 선수도 플러스 3. 맷 로이 선수 같은 경우 플러스 3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린드그런 선수 출장에서 2승 1패 2.68에 91.8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은 변수라고 하면 변수겠죠. 뒤에 이제 뭐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4경기에서 더 많이 출장한 선수는 린드그런이기 때문에 혹시나 린드그런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톰슨이 이렇게 잘했는데 린드그런 카드를 꺼내는 건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톰슨이 무너진다 이런 느낌 나면 바로 린드그런으로 아마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대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거리는 워싱턴이 우승 시즌 이후로 1라운드 돌파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저보고 이거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워싱턴이 이제 우승했었던 17-18 시즌 이후로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1라운드에서 계속 탈락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올해 그거를 돌파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 우승 바로 다음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5시즌 연속 1라운드 돌파. 뭐 이제 1라운드 뭐 캐롤라이나에는 일도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1라운드는 무난하게 통과를 한 이런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직접 맞대결했을 때 관련된 이야기거리를 보시면은 2019년 1라운드. 이게 이제 이 워싱턴이 5시즌 계속 이제 1라운드에서 한 시즌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시즌이 있었고 첫 그 1라운드에서 탈락한 그 처음입니다. 그게. 예, 물론 이제 뭐 워싱턴이 1라운드 탈락이 이게 처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승하고 난 다음 처음 이제 1라운드의 탈락의 그 역사가 시작된 그 시리즈가 캐롤라이나 또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7차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대 전적은 4승 3패로 캐롤라이나가 앞섰습니다. 아까 이제 7차전 끝에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브린다무르 감독의 감독 첫 시즌이었습니다. 예, 18-19 시즌 브린다무르 감독의 참 뭐 오래된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거는 당연히 브린다무르 감독의 플레이오프 통산 첫 시리즈 승리였었어요. 캡스를 상대로.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을 먼저 보면은 톰슨 선수가 주전으로서의 경기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쨌든 톰슨 선수가 결국 이제 이 로건 톰슨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좀 덜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베이거스에서 좀 나온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풀타임의 경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에서도 결국은 2경기에 그쳤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풀타임으로서 얼마나 경기력이 이제 완성도가 높는지 이런 건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1라운드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었다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4승 1패였었고 2.23에 91.2.3%라는 아주 준수한 기록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아쉽게 이제 이 리드를 못 지키는 그림이라든가 좀 대량 실점한 경기라든가 이런 게 없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규 시즌에 이제 잘했던 꼴리가 플레이오프 때 이 퍼포먼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좀 중요한 요소인데 톰슨 같은 선수는 사실 그 의문점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규 시즌에 이제 정말 좋은 좀 누적치가 확실하게 있는 꼴리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를 들어가면은 좀 부진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톰슨 같은 경우에는 좀 정규 시즌에 확고한 주전을 역임했던 적이 지난 예전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를 들어왔는데도 괜찮은 경기력이 나왔다는 거 괜찮았었고요. 이번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랭킹에서도 4경기 이상 출장한 꼴리 중에는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94.2%. 그리고 마르크스 램 선수가 93.4, 구스타프 손 선수가 93.2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좋은 경기력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GSA 뭐 이거 말씀드리죠. 기대 실점 대비 해가지고 실제 실점. 근데 이제 요것도 로건 톰슨 선수가 기대 실점 대비해가지고 5.6점이나 더 막아줬습니다. 이런 그림에서도 굉장히 좋았다. 이제 뭐 탑급에서 놀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로건 톰슨이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줬고요. 1라운드에서는.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되는 부분은 케인스를 상대로는 한 경기밖에 출장을 하지 않았고 이거 20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이브 성공률,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세이브 3실점 이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기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케인스를 상대로는 이거 좀 의문이 있다. 뭐 1라운드에서는 증명을 했는데 어쨌든 정규 시즌에서 케인스를 상대로 많이 뛰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부호가 있다. 뭐 이게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린드그런이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만약에 로건 톰슨이 부진하다라고 해도 린드그런 카드를 꺼낼 수는 있는데 일단 로건 톰슨이 아마 1차전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변수 같은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1라운드에서는 이제 좀 우려를 뚫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1라인의 힘 역시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었었죠. 사실 이제 프로타스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일단 이제 워싱턴의 1라인 물론 이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롬이랑 오베치킨의 그 축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라인메이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보빌리에 선수가 들어왔는데 보빌리에 스트롬 오베치킨 라인이 사실은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었어요. 5대5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몬트리올을 상대로 이제 4골 만드는 과정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3이 찍혔습니다. 요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1라인의 성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 이제 뭐 이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베치킨 선수도 경기를 괜찮았었죠. 4골 득점을 했고 선제골 그죠? 저 4골을 다 오베치킨이 득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차전에서 선제골 그리고 연장 결승골 득점을 하면서 이제 뭐 경기를 잡는데 크게 이제 도움을 줬었고요. 5차전 같은 경우에도 선제골로 분위기를 제압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부처에서도 역시나 이제 오베치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라인이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가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5차전에서 프로타스 선수가 복귀를 했죠. 프로타스 선수가 이제 이 5차전 같은 경우에는 4라인에 출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라인에 출전을 했는데 아마 이제 2라운드부터는 1라인에서 그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빌리에 선수를 물론 이제 보빌리에 선수가 올라왔을 때 경기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보빌리에는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이제 힘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선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과정에서 좀 부지런하고 요런 강점이 있는 체킹 게임이라든가 부지런한 경기에 강점이 있는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는 조금 사이즈적인 우세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역시나 오베치킨 스트롬 프로토스를 1경기부터 꺼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내용 이제 뭐 프리뷰 1라운드 프리뷰 때 요거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싱턴 캐피털스의 올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라인은 맥마이클 디브와 윌슨 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이 오베치킨 스트롬 프로토스 라인이었습니다. 22골씩 20골 이상 넣은 라인은 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프로토스 선수의 복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스트롬 오베치킨의 조합 자체가 잘 굴러가는 현재 상황에서 프로토스까지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생각해보니까 내 골이 전부 그 오베치킨 골이 아니었네요. 오베치킨 골은 파워플레이 골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정정을 드리고 일단 어쨌든 이제 오베치킨 스트롬 프로토스 조합이 다시 한번 구축돼서 1, 2라인에 아주 강력한 이런 힘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의 아쉬운 점은 상대 1라인 통제력도 좀 있기는 했는데 이건 좀 부가적이고 그리고 이제 페널티 킬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다.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라인한테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제가 1라인 적겠는데 레이너슨 선수한테는 좀 이제 많이 포인트를 내줬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스즈키 코필드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자체가 많진 않지만 중요 국면에서 스즈키 코필드가 어쨌든 포인트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워싱턴 캐피털스가 올 시즌 페널티 킬링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페널티 킬링 관련 순위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쇼트핸디드도 많이 당하는 편이고 이거 적은 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근데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실점을 한 경기 한 골씩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골을 실점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서 이게 공동 3위에 해당한 성적이었고요. 이거 잘못했네. 공동 3위가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했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페널티 킬링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66.7% 13위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페널티 킬링에서 일단은 몬트리올의 페널티 킬링을 제대로 통제를 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워플레이 1라인, 파워플레이 2라인을 가리지 않고 실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1라인한테만 실점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거는 이 스탠서 카바리 감독도 시리즈 끝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이제 그 1라인 선수들만 칭찬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템파베이 그 1라인 선수들을 옛날에 이제 토론토 코치 시절에 상대를 하면서 진짜 그 친구들 그러니까 포인트, 쿠체로프 이런 친구들 올라왔을 때 게임 플랜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 친구들에 맞춰서 이제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느낌으로 이번 이제 몬트리올 물론 이제 그게 쿠체로프 포인트 정도 급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위협적으로 이제 공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맞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1라인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파워플레이 2라인한테도 사실 실점이 꽤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리즈에서 파워플레이 1라인에서 3골, 2라인에서 2골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파워플레이에서도 다양한 라인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득점이 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라인들이 이 워싱턴의 페널티 킬링을 제대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캐롤라이나가 1라인의 파워플레이가 괜찮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캐롤라이나가 이제 뭐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 창출 3.8개로 전체 1위. 그리고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1.2개 득점을 했기 때문에 2위였었고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 31.6%로 4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워싱턴이래. 뉴저지 이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했다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캐롤라이나도 지금 파워플레이가 좀 잘 굴러가는 느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몬트리올 이라인 파워플레이한테도 이제 좀 실점을 했었던 워싱턴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 킬링에서의 경기력에서 너무 큰 구멍이 나게 되면은 또 상당히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는 거는 이제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가 뭐 이제 뭐 라운드 1라운드 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캐롤라이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양적 운영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슈팅에서 마진 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븐스링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양적인 운영을 하면 상대방이 기회를 이제 좀 적게 주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스페셜 팀에서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5대5에서 이런 양적 운영에서도 말리는 느낌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캐롤라이나 페이스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캡스는 페널티 킬링 이번에는 확실한 게임 플랜 짜올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파워플레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인의 깡화력은 뭐 몬트리올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유닛의 이상적인 파워플레이의 그런 유닛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어쨌든 좀 구멍이 났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 하나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리즈 키 플레이를 따져봤을 때는 디부아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디부아 선수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이제 라인 때도 보셨겠지만 올해 워싱턴 캐피털스가 가장 이제 이 득점을 많이 뽑아냈었던 그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윌슨, 디부아 그리고 맥마이클.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2어시스트에 불과하고요. 페이스오프 성공률은 그래도 55.1%로 준수하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디부아 선수가 이런 좀 플레이오프 몬트리올의 이래 좀 적극적인 체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인 플레이 이런 데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느낌의 경기력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시리즈에서 보였던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반 캐롤라이나도 사실 그런 운영을 잘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1라운드에서 디부아가 부진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 부진 탈출을 해야 어쨌든 이제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스트롬 라인 그러니까 오베치킨, 스트롬, 프로타스 라인이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베치킨 같은 경우에는 2골 1어시스트 기록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4가 찍혔고 그리고 스트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골 2어시스트니까 포인트 페이스가 조금 그렇게 엄청 썩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롬 선수 그리고 프로타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3경기에서 1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라인이 어쨌든 힘을 쓰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역시나 뭐 뉴저지 시리즈에서 언급드렸었던 캐롤라이나는 뭐 마티넉, 스털 이제 요 라인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대응을 가져가도 괜찮고 아니면 아호 라인 그죠? 이제 상대방 자체가 라인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잖아요. 캐롤라이나가. 결국 이제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할 때 골이 안 나온다서 지는 거지. 결국 이제 뭐 라인 대응 능력이라든가 체킹 게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경기 풀어나가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센터진으로 스털라인, 아호라인, 코트카니에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진이 구축이 되는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털라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누구냐 마티넉이랑 그죠 스털 이렇게 이제 주축이 되고 아호라인에는 이제 잭슨 블레이크, 아호 그리고 여기 뭐 스페치니코프가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저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라인 뭐 실질적 3라인이죠. 사실 코트카니엠이 라인이. 코트카니엠이랑 홀이랑 그 다음에 누구냐. 이런 까먹었다. 어쨌든 이제 그 라인 뭐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요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력도 이제 센터들이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죠. 2라인까지도 잡아먹히는 그림이 되게 됐을 때는 캡스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라인도 이제 앞선 그런 경기들에서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본인이 이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좋았단 말이에요.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뭐 토론토 잡을 때라든가 이런 플레이오프 때 이 정도로 힘을 못 쓰는 선수는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템파베이 잡을 때도 경기력이 괜찮았었고 이제 그런 이제 좀 기억을 되찾을 때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승부처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롤라이나는 모든 부분이 좋지만 이 중요할 때 골이 안 나와서 지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승부처에서 어쨌든 활약한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는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이런 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뭐 작년에도 아일랜드스랑 할 때 아호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쳐서 이기는 그림이 나왔는데 올해도 어쨌든 똑같이 그 그림이 1라운드에서는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롤라이나 포인트 랭킹 상위를 보시면은
아호 선수랑 스베치니코프 선수가 이렇게 이제 상위 탑 2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3위가 아마 저비스인데 저비스도 포인트를 많이 뽑았어요. 아호 선수가 어쨌든 8포인트, 3골 5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스베치니코프 선수는 5경기에서 5골 득점을 하는 그림이 냈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어쨌든 스베치니코프가 부진했던 거를 싹 털어냈고, 아호는 역시나 그죠. 1라운드에서는 뭔가 사신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라운드가 올라갈 때도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사실 이런 좀 모습이 좀 없어지긴 하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1라운드에서는 문제없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호 선수가 1라운드에서 3경기에서 파워플레이 동점골, 그리고 이제 5차전에서 그죠, 파워플레이 멀티골 기록을 한데, 여기에다가 파워플레이 멀티골에는 결승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부처에서 이제 정말 이제 경기를 이렇게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득점을 해줬다라고 말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베치니코프 선수 같은 경우에도 4차전 헤트트릭, 그리고 결승골 플러스 5차전에도 동점골을 기록을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쨌든 승부처에서 이런 주축 선수들이 힘을 써준다라는 거, 이거는 캐롤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렇다라고 해서 보조 자원들이 힘을 못 썼냐? 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탠코븐 선수, 그죠, 이제 컷카니엠이 오른쪽에 나온 선수가 스탠코븐이었죠. 근데 스탠코븐 제가 이제 깜빡하고 있었고, 스탠코븐 선수도 이제 뭐 3포인트 기록을 했고, 그리고 테일러 선수 3포인트, 마티너프 선수 3포인트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조 자원들 역시 나쁘지 않은 활약.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조 자원들도 이렇게 제어할 몫을 해주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비스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치니코프라든가 아호 이런 선수들이 승부처에서까지 힘을 써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장 2라운드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캡스 시리즈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라운드에서 좀 걱정적인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 이거 좋았던 부분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오타. 좋았던 부분은 수비진의 득점 기여. 이것도 역시나 캐롤라인의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올해 캐롤라인의 수비진을 제가 이제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라인의 수비력 자체는 좀 떨어졌다. 왜냐면 이제 브레이디 셰이랑 그리고 이제 브렛 패시랑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좀 수비력적인 부분이라든가 피지컬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양적 운영이라든가 골을 만들어내는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리뷰 할 때 그 캐롤라이나 시즌 전에. 근데 뭐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양적인 운영에서 일단은 재미를 많이 보죠. 포인트샷 많이 때리고 일단 슈팅을 많이 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미를 보는 과정에서 포인트샷으로도 득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스티스비어 선수 5경기에서 1골 3어시스트, 슬레이빈 선수도 1골 2어시스트, 그리고 번스 선수 1골 1어시스트다가 채필드 선수도 5경기에서 1골, 게다가 이제 드미트리 올로프 선수까지 골을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2어시스트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이제 중장거리에서 이렇게 때리는 슈팅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아주 좋게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한 과정에서 양적 운영에서도 이제 이 이득을 가져오는데, 결과까지 1라운드에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각기 다른 라인에서 지금 보시면은 골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슬레이빈 먼스 1라인이니까 여기서 2골, 그리고 고스스비어 뭐 어떻게 보면 2라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골, 뭐 2라인, 3라인 별 큰 구분은 없지만, 그리고 채필드 같은 경우에는 3라인 아니겠어요? 올로프랑 같이. 아까 말씀드린 뭐 2라인, 3라인 큰 구분은 없습니다. 캐롤라이나는. 근데 이제 채필드가 이렇게 1골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중장거리 슛에서 좀 이득을 봤다라는 거, 특히 뉴저지전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장거리 슈팅, 네, 팀별 장거리 슈팅 뭐 관련 이제 스탯을 찾아보시면은 슈팅 숫자 같은 경우에는 35개 시도가 아니라 35개가 찍혔기 때문에 상위 47%니까 그렇게 놀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골이 4골이나 나왔고요. 이건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치고,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이 11.4%라는 경이적인 수치가 찍히면서 이거 뭐 어쨌든 상위 14%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림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또 좋게 강력하고 정교하게 붙일 수 있는 힘,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건 톰슨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 장거리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었어요. 먼 거리에서 세이브 성공률이 95.5%에 불과한데 리그 평균이 97%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장거리 슈팅에서 이 구멍을,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까지 재미를 보기 시작을 한다. 게다가 양적 운영이 제대로 펼쳐지고, 아까 말씀드린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경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이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양적 운영은 여전히 잘해요. 그러니까 슈팅은 역시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결정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많이 때리는 만큼 이제 골도 좀 많이 터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역시나 캐롤라이나는 물론 이제 승부처에서 좋은 활약은 있었지만 많이 때리는 거 대비해 가지고 골이 많이 나오는 팀은 역시나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 1라운드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관측이 됐다라는 거고 실제로 올 시즌 플레이오프 5대5 득점 순위를 바라보시면은 캐롤라이나가 9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13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섯 경기밖에 안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5대5 상황에서. 근데 이게 양적 운영 자체는 잘 됐거든요. 바라보시면은. 그죠? SAT 전체 슈팅 시도 332개 시도가면서 263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69가 찍히면서 퍼센티지 따지면 55.8%. 그리고 USAT 같은 경우에도 239개 시도하는 과정에서 194개를 허용했기 때문에 플러스 45가 찍히면서 이것도 이 비율을 따져보면 55.2%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만큼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위권에서 놀고 있죠. 그만큼 많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참 5차전이 이기긴 했는데 딱 이 PTS 이게 케인스 팬분들이 PTSD 오기 딱 좋은 결과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슈팅 숫자예요. 5차전의 슈팅 숫자였는데 3피리어드부터 압도적으로 캐롤라이나가 진짜 양적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3피리어드 유효 슈팅 숫자가 15대 8. 이건 유효 슈팅 숫자예요. 15대 8로 플러스 7. 뭐 이거는 이럴 수 있다. 근데 연장에서 14대 3으로 찍어 누르는데 골 못 넣었고요. 플러스 11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연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팅 5개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 허용을 했는데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때리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이게 사실은 캐롤라이나가 플레이오프에서 항상 발목을 잡히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5차전에서 좀 그런 냄새가 나는 게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물론 이제 그만큼 마르크 스트렘이 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캐롤라이나가 이런 좀 양적 운영을 가져가는 건 잘하지만은 결과가 기대만큼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의 키 플레이어를 뽑았을 때는 제이콥 슬레이빈 선수를 뽑았습니다. 역시나 1라인 수비를 맡고 있고 올해도 이제 정말 왕성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포네이션스에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고요. 지금도 이제 캐롤라이나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전년 대비 아까 조금은 수비가 피지컬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패시가 빠진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역시나 수비진에서 절대적인 의지 카드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븐 스트렝스 타임 온 아이스 팀에서 가장 많은 18분 21초, 27초 뛰면서 1위였었고요. 슈어텐드 타임 온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2분 57초. 물론 그 브린다무르 아들분께서 뭐 3분 이상 쇼트핸드 소화를 했는데 2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인 1위였었습니다. 쇼트핸드 타이머 나이스 같은 경우에도 2분 57초를 뛰면서 팀 내 1위.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수비적인 그런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의지하는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오베치킨의 파워플레이 옵션을 통제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오베치킨이라는 정말 최고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파워플레이에서 정말 이제 뭐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레프트 플랭크의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골라인 쪽으로 이제 오베치킨이 순간적으로 쏙 내려오면서 또 골을 맞는다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이게 이제 오베치킨의 또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옵션을 결국은 통제를 해야 되는 선수는 당연히 브렌트 원스도 아니고 그죠? 슬레이빈이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오베치킨의 왼쪽 플랭크를 견제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원투원을 쓰면서 그 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구멍이 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올 시즌 맞대결 경기에서 3경기 중 2경기에서 오베치킨 한 경기는 결정을 했죠. 이제 2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슬레이빈이 일단 파워플레이에서 뭐 당연히 이벤트스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히 파워플레이에서 이 오베치킨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툴을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캡스의 파워플레이를 차단하는 요원으로서 슬레이빈이 좋은 활약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슬레이빈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타이트한 수비전 그리고 저득점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진짜 한 골 차 3대2, 2대1, 뭐 1대0 같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실제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1대0 게임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리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뒤에 보면 재미없는 게임.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 뒤에 보면은 왜 우리가 좀 점수가 많이 나면은 이제 많이 난 경기 같은 경우 좀 뒤에 봐도 그죠? 골이 많이 터지고 이런 거 좀 재밌잖아요. 근데 점수가 사실은 안 터진 경기는 좀 뒤에 보면은 조금은 좀 그죠?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경기 자체는 굉장히 숨막히는 체킹 게임 같은 느낌으로 저득점전 이런 느낌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실은 좀 저득점전에서 이득을 보는 거는 스펜서 카버리 체제에서 작년에도 잘 드러났던 부분이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캡스가 사실 그런 경기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수비 그리고 저득점전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죠? 여기서 갈리는 거죠. 제가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싱턴을 그래도 조금 더 이번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단 정규 시즌에 4번 경기를 했는데 3경기를 제외하면 뭐 득점이 없었습니다. 3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을 거예요. 한 경기에서 득점이 있었을 거고 이거 말을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이나 파워플레이가 정규 시즌 워싱턴을 상대를 했을 때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재미를 못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3경기에서 골을 못 넣고 한 경기에서만 한 골인가? 아마 그렇게 넣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파워플레이가 워싱턴 페널티 킬링에서의 구멍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을 성이 있다라는 거. 그죠? 이제 그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롤라이나가 전체적으로 뭐 샷블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슈팅 차단이라든가 이런 물론 이제 그 슈팅 차단 같은 부분은 1차적으로 본인들이 퍽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 허용이 이번 1라운드에서 꽤 많은 팀이었습니다. 17개를 허용을 했거든요. 댈러스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 17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뉴저지 데블스는 사실은 잭 휴즈도 빠졌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년 대비해서 조금 화력 기대치가 조금은 낮아진 팀 아니겠어요? 수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슛 붙여줄 수 있는 과정에서 좋은 선수들이 빠졌고 몇 명 빠졌지 않습니까? 휴즈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고득점 지역 찬스를 많이 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요거를 의미합니다. 예. 윌슨을 비롯한 거친 피지컬 플레이에 대응할 수비 카드가 얼마나 좋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위험 지역에서 이렇게 슈팅을 많이 내주고 그렇게 되는 과정은 뭐 리바운드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티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몸싸움을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네트 근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시도에서를 이거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캐롤라이나가 이런 기회를 많이 내주는 팀이니까. 이걸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문에 이제 나왔지만은 캐롤라이나가 중요 국면에서 좀 득점이 잘 안 풀려가지고 생각보다 골이 안 터지는 게임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이제 캐롤라이나가 탈락한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고득점 지역에서 쉽게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 티빈, 힘으로 이제 뭐 윌슨 같은 선수들이 꾸덕하게 밀고 들어오고 프로타스라든가 오베치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대응 카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요, 이 팀은 뉴저지와는 다르게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뉴저지는 네트 근처에서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선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마이어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캡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캐롤라이나 수비진의 이런 피지컬 플레이의 대응은 한번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커랑 고스트 스비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선수들을 위주로 3라인을 구성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피지컬 카드에 대한 대응 카드 이 부분에서 좀 구멍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득점전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실점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캐롤라이나가 조금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 윌슨 선수가 얼마나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몬트리올 시리즈에서 확인을 하셨죠. 예. 그 진짜 체킹 한 방, 카리에 선수 체킹 그 한 방으로 그냥 몬트리올의 전의를 꺾어버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제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톰 윌슨의 이런 네트 근처에서의 힘, 그죠? 이런 부분에서의 좀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거기서 좀 경기가 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워싱턴의 4대2 승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캐롤라이나 내용 때 캐롤라이나가 저는 이제 이 시리즈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이즈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캐롤라이나는 이런 대비가 좀 안 됐던 적이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죠.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도 결국 매슈 커척 선수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피지컬 네트 근처에서 이렇게 정말 근소한 리드라든가 아니면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게임이 가져가다가 결국 네트 근처에서 커척 선수의 TV라든가 커척 선수의 마무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 게임이 터졌던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그 대응이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비진에서 이제 좀 피지컬도 좀 하향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브랜트 번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수비 지역에서 좀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2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 저는 사실은 이제 올해 플레이오프가 들어가기 전부터 워싱턴은 동부 결승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봤었던 팀이었었고요. 실제로 그런 결과를 이번 시리즈에서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부 첫 시리즈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서부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